제천의 한 교회에서 예배 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충북에선 오늘 8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불안 속에 학부모들의 학생 접종 동의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수입산 참깨를 국산으로 속여 참기름 19억 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제조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너무 싸게 판매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청주시가 남주동과 서문동, 성안동 일대 건물 층수를 제한하기로 하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가치를 보전하자는 건데 주민들은 지역 침체가 가속화될 거란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충북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80명이 추가됐는데 이대로라면 확진자가 폭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제천의 교회에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 후 식사를 함께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의 한 교회입니다. 어제 이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검사에서 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신도 전수검사를 한 결과 확진 환자가 13명 더 늘어 이곳에서만 모두 19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수칙상 시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안 되지만 이 교회 신도들은 예배 후 함께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천시는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에 오는 24일부터 한 달 동안 개최 예정이었던 겨울왕국 페스티벌도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따라 아쉽지만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주에서도 교회 관련 N차 감염이 잇따라 가족 등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고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도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지로 꼽히는 도내 곳곳의 요양시설에서 종사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회라든지 기타 요양시설처럼 이제 좀 열악한 시설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역 내로다가 이제 전파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있고 좀 어르신들이 좀 많이 확진이 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 충북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 4일 진천의 70대 외국인 확진 이후 추가되지 않았으며 백신 3차 접종률은 충북 인구 대비 10.4%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학생 감염이 급증하자 교육당국이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까지 들고 나온 상황인데 학부모들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도내 12세에서 17세 사이 학생은 8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을 약간 넘는 학생들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직 4만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학부모나 법정 대리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향을 묻고 있는데 동의율을 밝히기 곤란할 만큼 저조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주까지 끝내려던 의견 수렴이 오는 12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 기간 교육당국은 어떻게든 동의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도내에서만 250명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상당수가 교내 감염이었고 지역 사회로의 전파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발생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 선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좀 많이 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또한 청소년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 보호와 등교 등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를 지키기 위해 청소년층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노력에 모두 함께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청소년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학교를 찾아다니며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것은 강제적이고 자유침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백신을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나중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 책임이 미접종자들한테 돌아갈 수도 있고요. 10대 이하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백신 접종이 청소년 개개인에게 이득이 되고 무엇보다 공공안전에 부합한다 해도 학부모들의 불신을 단시간에 불식시키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수입산 참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참기름 19억 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제조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참기름 대부분이 유명 홈쇼핑 등을 통해 팔려나갔는데 시중 가격보다 너무 싸게 판매되는 걸 수상하게 여긴 사이버 단속반에 걸렸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산지 기동 단속반이 참기름 제조업체를 압수수색합니다. 수입산 참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참기름을 만든 혐의입니다. 참깨에 관련된 서류에 관해서 저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과 인도산 참깨 60톤을 국산으로 바꿔치기해 참기름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산 참깨값이 70%나 오르자 시세 차익을 노린 겁니다. 1년 반 동안 판매액만 19억 원, 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믿고 사는 국내 유명 홈쇼핑을 통해 상품 대부분을 판매했다는 점입니다. 농관원은 추가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을 통해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이버 단속반이 지속적으로 통신이나 또는 홈쇼핑에 대해서 저희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시중 가격보다 너무 저렴하게 좀 판매되는 것 같아서 의심돼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기름은 아직 국산과 수입산의 식별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농관원은 과학적 기술 분석법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비대면으로 구입하는 통신 판매의 특성상 가격 차이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이 있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가 남주동과 서문동, 성안동 일대의 건물 층수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걸 막아 원도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데 주민들은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남주동 가구거리 일대입니다. 저층 건물 대부분이 1970년대 지어져 낡고 빈 점포도 적지 않습니다. 일대에는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청주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곳 남주동과 서문동, 성안동, 남문과 북문로 일대를 원도심 경관지구로 묶어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고층 빌딩의 건립을 막아 원도심의 조망권과 스카이라인을 지키고 주변의 역사 유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최대 층수는 11층,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도 30%만 가산돼 건물 층수가 최대 15층까지로 제한됩니다. 미래 세대의 어떤 도시를 다시 가꿀 수 있는 여백을 좀 갖추고 미래 세대한테 물려준다든지 뭐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은 고도 제한에 걸리면 개발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주동에는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미 준공된 초고층 아파트나 건축 승인을 받은 39층 아파트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주위에 성안길을 입을 때도 육거리 시장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고 또 모두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은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끔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심의를 거쳐 내년 2월쯤 2040 도시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지만 원도심 쇠락이 가속화될 거란 주장도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충남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북은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1971년 4월 지방은행인 충북은행이 개점식을 열고 첫 영업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후 29개 지점과 7개 출장소로 늘어나며 도내 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IMF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설립 28년 만인 1999년 4월 문을 닫은 뒤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에 잇따라 흡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충남에 기반을 둔 충청은행도
IMF 직격탄에 퇴출되면서 이후 충청권은 강원과 함께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은행 부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금융분권 실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최대 30개의 점포를 충청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연구 용역을 마치고 2023년 금융위원회에 충청권 통합은행 설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득 의격 유출을 막고 우리가 중소기업이 제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지방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충남이 주도하다 충청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지만 충청북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선 최대 7천억 원에 달하는 초기 자본을 4개 시도가 분담해야 할 경우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기존 대형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온라인 금융시대에 기대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설립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공동 용역에 합의했을 뿐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은 이미 2012년 지방은행 공동 설립에 나섰다 시각차로 무산된 전력이 있습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도 설립 공감대를 모으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단돈 19,500원에 제천의 맛집을 순례하는 가스트로 투어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가성비에다 맛까지 챙길 수 있는 매력에 전국 각지에서 신청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하얀 민들레로 만든 비빔밥에 양념간장을 듬뿍 얹어 비벼 먹는 맛이 꿀맛입니다. 55년 전통의 수제 찹쌀떡에 5대째 전해 내려온 비법이 담긴 막국수, 갓 구운 샌드위치와 생과일 주스, 그리고 제천의 명물 빨간 오뎅까지 먹고 또 먹어도 19,500원입니다. 몸에 좋은 걸 여러 가지 먹게 되니까 배가 부르고 걷고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오늘 행복하게 즐거운 투어를 한 것 같아요. 다시 오고 싶은데요. 가성비 갑의 제천 미식 관광 상품 가스트로 투어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천 도심 명동과 약선 음식거리의 맛집들을 A코스와 B코스로 나눠 1인당 19,500원에 5가지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한 달 평균 50여 명에 불과하던 이용객이 지난달에는 450명으로 9배나 늘었습니다. 그 네이버 퍼스트에 여행 분야 1위로 저희가 가스트로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여행사에서 단체로 이렇게 제천을 많이 방문을 해줘가지고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마저 막막했던 음식점 업주들은 부쩍 늘어난 손님의 한박 웃음입니다. 많이 도움이 돼요. 많이 오실 적에는 거의 꽉 찰 정도로 오시니까 아주 좋고. 특히 문화관광 해설사가 직접 나와 음식 설명에 관광 안내까지 해주다 보니 인기 만점. 반응은 폭발적이죠. 보약 한 첩 잘 먹은 것 같다. 진짜 다시 다음에 또 다른 코스도 체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또한 도보로 제천 도심 곳곳을 누비다 보니 자연스레 제천 홍보에도 한몫을 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은 오늘 열린 제6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직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청주시가 위탁을 준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허위 인력 채용과 임금 착취,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직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진천군 의회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군의회는 올해 쌀 농사가 풍년임에도 생산비 상승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올해 과잉 공급분의 시장 격리제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고 쌀값은 지난 8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의회 우수조례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우수조례는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 장례 지원 조례와 저장 강박증 의심 가구 지원 조례,
그리고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등 3건입니다. 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와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조례 등 31건은 베스트 31로 뽑았습니다. 영동군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본부는 지역 내 위기아동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초록우산과 도내 지자체가 위기아동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양 기관은 영동군 내 위기아동 가정 발굴과 긴급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날 박세복 영동군수는 영동군 1호 키다리 아저씨로 100만 원을 기탁하고 정기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